자, 재밌어? 뭐가 재밌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6번 유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말 그대로 일반항을 찾아서 합을 구하는 단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수열의 합을 구하는 단계는 말이야, 첫 번째, n번째 항을 추정하면 곤란한 게 이미 그 안에 n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게 꼬여. 근데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그 안에 k가 이미 포함된 게 드물거든.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n번째 항이 아니라 항상 ak라고 하는 k번째 항을 추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의 개수를 조사해야 돼. 니네가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그냥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경우 있는데, 이따 보여줄게. 항의 개수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 뭐 하냐? 네가 원하는 그 항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선 네가 구한 시그마에 k는 1부터 c까지 시그마를 씌워주면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야. n번째 안 돼. k번째 하는 습관을 가져.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그 맥락에 의해 차근차근 한번 수열의 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을 구별해 보자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야. 그럼 지금 세 번째 항까지를 보면 알겠지만 다 누구와 누구의 고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AK가 분명히 누구와 누구의 고배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을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이니까 K번째 항은 뭐겠어? K겠지. 모르면 바보죠. K겠죠. 아, 몰라도 바보는 아닙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합니다. 뒤에 있는 숫자의 규칙 볼까? 3, 5, 7. 민송아, K번째 항은 뭘까? 3, 5, 7의 K번째 항. 딱! 2K 플러스 1. 이 식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2K로 시작하겠지. 근데 초항 맞춰주려면 2K 더하겠지. 아이고, 2K 더하기란가, 멍청아. 자, 이게 K번째 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1단계 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한다고? 자, 봐봐. 마지막이랑 비교해. K, 야, 순서도 바뀌면 안 돼. K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이게 나올까 생각하는 거야. 얼마? 12 집어넣어야 나오지? 아, 이게 전체 수열의 12번째 항이구나. 항의 개수를 조사한 거야. 그럼 이제 S12. 12번째 항까지 하. 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의 K 곱하기 2K 더하기 1. 즉,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의 2K 제곱 더하기 K를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럼 한번, 니네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돼. 어? 내가 왜 나 진동으로 해놨는데? 왜? 뾰로롱? 소리가 됐어. 잡아. 2차식 공식이지? 몇 분의? 몇 분의?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2배 1 더한 놈, 이렇게 기억해 두라 했어. 그러니까 플러스 1차식 공식. 자, 2분의 그놈, 1 더한 놈. 약분해라. 어떤 애 보니까 진짜 이걸 곱하더라고. 그리고 6으로 나누더라고. 약분을 하는 거야. 나눠주고 계산해서 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냐? 1378이 나오게 된대. 자, 계산해봤더니 1378이 나오게 되더라. 자, 이게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해야지. 두 번째 문제 갈게.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이나 모든 항들이 다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K번째 항도 분명히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로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다. 규칙 볼게. 민우야, 1, 4, 7. K번째 항이 뭘까? K번째 항이 뭘까? 1, 4, 7의 K번째 항. 얼마? 할 수 있어? 그렇지. 3K-. 잘했어. 3K-. 그러면 야, 마지막이랑 비교해. K 대신에 뭐 넣어야 거대? 채영아, 요거 대신에 K 대신에 뭐 넣어야 거대니? 캐시. 아, 얘가 10번째 항이구나. 네가 10번째 항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3K-2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전개만 할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K 제곱에 마이너스 12K 더하기 4. 이번엔 쓰지 않을게. 계산해 주시면 컨닝 슝 2845. 자, 그래서 284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대. 산수는 니네가 할 수 있도록 해. 3번 문제 바로 갈까?
야, 3번 문제가 조금 좀 짜증나는 문제긴 한데 수열의 항 자체가 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건 합을 두 번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또 쓰고.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도를 보면은 K번째 항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똥똥똥똥 돼서 K까지 합이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어. 이게 일반항이야. 합이. 아직 합구한 거 아니야. 이게 일반항만.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자,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 돼. 근데 여기서 야, 니네 시그마 공식은 다 외웠지? 그럼 시그마의 네 번째 공식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근데 외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뭐 좀 그런데 그나마 좀 자주 나와서 시그마의 네 번째 공식이래. 어떠냐면 여기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종종 나오거든. 이것도 공식으로 하나 기억해보자 라고 한 게 3분의 그놈 1 더한 놈 2 더한 놈이야. 그래서 혹시 나는 시그마 공식 다 외웠고 여러 개 좀 된다 싶으면은 기억해 두는 것도 약간 애매해. 나는 사실은 진짜로 좀 자주 나오는 것만 외우자라는 주제인데 약간 애매해. 이걸 외울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냥 외우면 한번 외워봐. 종종 나오면 오호라 하고 그냥 쓰면 돼. 그러니까 전개해서 원래는 통분하고 써야 되는 건데 그럼 요거 좀 이득이네. 자, 마지막 항을 비교해보면 몇 번장이 된다는 걸 8번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는 시그마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방금 얘기했던 2분의 K에 K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공식을 니네가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야,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니? 전개해야 돼. 2분의 1 K제곱 더하기 2분의 1 K에서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알고 있다면 야, 나 원래 3인데 여기 또 2까지 나누고 있으니까 6이 들어가겠지 밑에. 6분의 시그마 위에 있는 놈 1 더한 놈 2 더한 놈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둘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거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기말고사 때는 좀 외우자. 알겠지? 서술형에 써도 되냐? 그거는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문제집을 좀 풀다 보니까 다 이렇던데 이렇게 써서 되나요?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구주입의 학교를 차려? 그러면은 난 맞다고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한 친구구나. 이유식 따라 외웠고. 할 텐데 그건 학교 선생님 성향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른쪽이 좀 어렵죠. 오른쪽이 좀 어렵죠. 자, 수열의 합 안에 이미 n에 관한 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다. 요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n번장이라면 이거 망하는 거야. 이미 여기 n이 있는데 여기다 n을 또 써가지고 일반항을 조사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k번장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 봐. 잘 봐.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야. 몰라, 몇 번장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잘 구별해야 돼.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막 묶고 막 아니야. 곱하기는 하나의 항이지만 더하기는 다항씩 다른 항으로 인지해줘야 돼. 하던 대로 할게. K번장을 추정합니다. 첫 번째 K번장. AK는 앞에 있는 숫자들의 규칙은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K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로 안에 들어있는 놈들의 규칙을 한번 보자. 이거 K번장 바로 알 수 있겠어? 사람마다 다를 거야. K번장 딱 보자마자 당연하죠 선생님 저거 n 빼기 쪼자 그냥 이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는 다르잖아, 그제? 그 규칙을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할게. 다 n에서 뭔가를 빼고 있어. 다 n에서 뭔가를 빼고 있어. 이 뒤는 좀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가다가 이제 마지막 종장이가 여길 보면 규칙이 더 오히려 안 보이니까 앞에만 보라고. 첫 번째는 n에서 0 빼지. 두 번째는 n에서 1 빼지. 두 번째가 1 빼지. 세 번째가 n에서 2 빼지. 그 10번째는 n에서 얼마 뺄까? 9 빼겠지. 20번째는 뭘 뺄까? 19를 빼겠지? 그럼 K번째는 뭘 뺄까? K-를 빼겠지. n에서 뭘 뺀다? K-를 뺀다. 자, 이게 바로 이 수열의 K번째 항이야. 그럼 항의 수 조사해야지. 야, 그냥 영혼 없이 n개 이러면 안 돼. 마지막에 봐. 위치 바뀌면 안 돼. K 대신에 뭐를 넣어야 이게 될까? 그걸 보는 거야. n이야. 누가 봐도.
그냥 요거만 비교해봐도 n인 걸 알잖아. 아, 이 수열의 n번장이구나. 내가 시험 내면 나 이거 n번째로 안 돼. n-1번장 이런 거 될 거야. 그래야 애들이 영어너식 푸는 애들을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내가 시험 문제를 낼 일은 없겠지만 말이야. 자, 시그마 시험 되지? K가 난 시그마 시험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K가 난 시그마 세우면 K가 난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 말 이걸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자, 봐야 돼. 얘랑 곱한 마이너스 K에 K 곱하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랑 하면 n 더하기 1인데 거기다 K 곱하니까 뭐가 되냐면 n 더하기 1만큼의 K가 된다고. 이게 K번째 항이야. 그래서 네가 이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K제곱에 더하기 N 플러스 1의 K를 계산해야 되고 K가 난 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N 더하기 1은 상수 취급을 합니다. 자, 통분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마무리 해줄게. 자, 요렇게 올라와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그마에 관한 2차식. 그래서 2차식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인데 상수 취급한다 그랬어. n 더하기 1 그리고 시그마 1차식 공식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야. 그렇군. 그럼 n에 n 플러스 1 n에 n 플러스 1 인수분해하고 6으로 통분하면 n에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고 나머지를 6으로 통분을 하면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6으로 통분하면 여기 뭐 남니? 3배 되지 3배. 6분의 1로 통분하면은 요거 이제 곱하기 3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3n 더하기 3이 되거든. 보여? 자, 그래서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더하면 n 더하기 2 이게 최종적인 이 수열의 합이 되게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한번 풀고 갈게. 자, 7번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주제는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왼쪽은 이제 부음분수라고 하는 개념. 잠깐 정리 좀 할게. 자, 우리가 A하고 B하고 곱해져 있는 거 위에 C가 있어.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B가 큰 거 쓰다고 써. 작은 걸 먼저 쓰는 게 좋아. 그래서 둘의 차이인 B-A로 나눠주게 되면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을 쓸 수 있다. 미쳤냐? 맞고 나와. 자, 분모의 둘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 둘의 차이로 나눠줘야 앞에 거 분의 빼기 뒤에 거 분의 1. 예를 들게. 자, 3 곱하기 8분의 1이야. 그럼 5로 나눠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을 쓸 수 있다.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작은 거 먼저 쓰라고. x 빼기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둘의 차이 6만큼 차이나. 그치? 6으로 나눠줘야 앞에 거 x 빼기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부분분수로 나타낸 이유는 축차 대입,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대입하면 사라지는 것도 생기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 몇 개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식은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얘 1이라 할게. 분자를 그냥 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선생님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고 앞에 거 2개 분의 1 빼기 뒤에 거 2개 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4개짜리도 있어. 여기까지 써주면 니네가 아마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할 텐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 그 다음에 앞에 거 3개 분의 1 ABC 분의 1 빼기 BCD 분의 1 그럼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한다 해도 제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제일 뒤에 거 빼기 1 제일 앞에 거 빼고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의 개념은 나온다. 근데 보통은 뭐 2개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3개짜리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렇대. 그래서 조심해. 이거 집어넣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막 지우는 경우 있는데 꼭 이쪽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대입을 하고 누가 사라지고 남는지를 끝까지 면밀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7번의 왼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K 빼기 1과 K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둘의 차이가 2이기 때문에 이거 뭘로 나눈다? 2로 나눠줘야 앞에 거 K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2부터 대입을 하는데 밑에 쪽으로 대입을 해야 돼. 꼭이야. 밑에 쪽으로 대입해야 돼. 에이 선생님 저는 옆으로 대입해도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틀려. 대입할 땐 꼭 밑으로 대입해. 알겠지? 아니 진짜 이건 경험해 보는 거야. 자기는 규칙 잘 찾는다고 이렇게 대입해.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틀려. 또 왜 틀렸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대입해. 이렇게 대입하라고. K 대신에 자 2분의 1 빼고 나머지에다가만 내가 이제 K 대신에 2부터 집어넣어. 그럼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는 거야. 3 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아직까지 공통적인 게 없죠? 그럼 몇 개를 더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그 다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 공통적인 게 나왔네? 그냥 그만 집어넣고 쭉 집어넣으면 되거든? 마지막. 그럼 마지막 이제 10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 빼기 11분의 1. 하나만 더 써볼까? 아니 안 써.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여기 있는 빼기 3분의 1과 더하기 3분의 1이 사라져. 빼기 3분의 1과 더하기 4분의 1이 사라지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왼쪽 위에 이렇게 두 개가 남게 되면 오른쪽 밑에도 반드시 두 개가 남아줘야 이게 이체 맞죠? 자, 이 위에 뭐가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10분의 1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내가 뽑아낸 2분의 1과 나머지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라고 하는 요 놈을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 110으로 통분하면 돼. 뭐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나 통분해 보면 3번이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합시다. 2부터 10까지 넣는 거 되는데 10을 마지막에 그 K 플러스 1하면 11분의 1. 마지막에 10 집어넣으면 9분의 1 빼기 11분의 1로 끝나죠. 맞는 것 같아? 자, 이래서 계산해 주시면 뭐 110으로 통분해 주면 답이 나오게 된다. 되겠어? 자, 정리해 주고 이제 오른쪽 뭐 유리화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유리화 누가 못하나? 지어 되겠냐? 자, 뭐 답은 3번이래고 왜 이렇게 흐려졌어? 또 이게 지구 환경을 또 보호하고 앉았네. 이거 봐. 지구 보호에 참여할 기회입니다. 램프 전원 70% 절약. 진짜로. 진짜라니까. 정신 나갔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건방지게 프로젝터가 진짜. 지가 뭔데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에너지를 줄여. 확. 유리화 할게.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유리화를 하기 위해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걸 곱하면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에 k 더하기 2가 되게 된다. 동의하냐? 자, 이제 k 대신에 1을 집어넣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자에만 대입하고 얘를 세로 방향으로 대입을 할 거야.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k 대신에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루트 3 그 다음 루트 3 빼기 루트 4 그래서 쪼짜 돼서 마지막에 47을 집어넣어주면 루트에 48 마이너스 루트에 49가 되게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루트 2 빼기 7인데 근데 아까 밑에 마이너스 1 뽑아냈으니까 부호 바꿔서 7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더라. 자, 이게 필수의 7번의 오른쪽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이제 8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제목에도 되어 있지만 얘를 뭐라 부르냐면 몇 급수라 부르고. 그 몇 급수는 왜 몇 급수라 하냐면 앞에 나열된 놈들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고 뒤에 곱해져 있는 이놈들은 지금 현재 무슨 수열이냐면 등비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래서 항자체가 전부 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합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반항을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게 쓰지 말고 그냥 봐봐.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고? 2k 빼기 1에 3 곱하기 k 빼기 1. 근데 이거에 대한 시그마 공식이 없어. 얘만 있거나 얘만 있으면 하지. 근데 곱한 거? 시그마 공식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제목 몇 급수?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그 옆에다 뭐라고 적어두냐? 문제풀이 해법 S 마이너스 RS 꼴. 자, 네가 그 합을 구하기 위해선 공비를 곱한 다음에 한번 빼봐라. 자, 이게 이 문제풀이 방법일 텐데.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차근히 봐. 지금 등차수열의 공차는 2고 등비수열의 공비는 3이죠. 그래서 공비인 3을 양변에 곱하는데 잘 봐. 등비수열 쪽에 곱해주는 거야. 1 곱하기 3 3 곱하기 3의 제곱. 자, 5 곱하기 3의 3승.
자, 7 곱하기 3의 4승. 마지막에 19 곱하기 3의 10승까지. 자, 그래서 윗시계, 아래시계. 지금 여기다 뭘 곱한 거냐? 양변에 3을 곱한 거야. 곱할 때 등비설적이 곱하라는 거. 뺄 거거든. 뺄 건데 문제는 뭐냐? 위에 있는 놈의 첫 번째 항과 밑에 있는 놈의 마지막 항은요. 계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얘는 따로 빼고 나머지만 사선으로 뺀다. 자, 이렇게 읽어볼게. 봐봐. 3이 3개인데 3 하나를 빼네. 3이 3개인데 3 하나를 빼면 3이 2개가 남겠죠. 다시 3제곱이 5개인데 3제곱을 3개 뺐네. 그럼 2개 남겠지. 3제곱이. 자, 3의 제곱이 5개인데 3의 제곱 3개를 빼면 2개가 남겠지. 3의 제곱이.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사라지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3의 3승이 7개인데 3의 3승 5개를 빼. 7개인데 5개를 빼면 2개가 남겠지. 3의 3승이. 2개에 3의 세제곱이 남겠지. 자, 이러한 규칙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의 3승까지 이렇게 됐다면 마지막에 있는 누구까지? 3의 9승까지도 2개가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 그럼 제껴둔 거 써야지. 첫 번째 1이었거든. 주위에 이거 빼는 거다. 이거 빼는 거다. 마이너스 19개 3의 10제곱. 자, 이게 윗식에서 아래식을 뺀 마이너스 2s여서 결론은 간단해. 요거 등비로 묶어 계산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돼.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지수식이 2개 있는데 그거 인수분해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바로 갈게? 아, 그리고 가끔가다 요거 있잖아. 요 옆에 꼽살이 껴가지고 얘를 초항으로 하는 등비설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앞에 사실 뭐가 있어야 돼? 등비 되려면 2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같이 꼽살이 낄 수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건 따로 계산하면 돼. 자, 가자. 나 6으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3을 계속 곱하고 있고, 그 개수가 몇 개일까? 신중히 대답해봐. 몇 개야? 누가 10개야? 신중히. 자, 1승부터 9승까지니까 9개. 더하기 1 빼기 19개 3의 10승. 자, 밑에는 얘가 2다. 이거 2지. 약분하면 3이지. 그럼 3이 이 가로 안으로 전개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3의 10승 빼기 3 더하기 1 빼기 19개 3의 10승. 자, 아까 지수 계산이 한번 주게 된다 그랬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3의 10승에서 19개 3의 10승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8개 3의 10승,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곱하기죠. 이게 마이너스 2s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s값이 얼마가 되냐면 9개의 3의 10승 더하기 1이다. 그러니까 이거 3의 제곱이니까 묶어서 계산하면 3의 12승 더하기 1이 내가 원하는 이 수열의 합이 되게 된다. 여기까지야. 이게 이제 기본 하나 문제야. 근데 그나마 얘는 공비가 분수도 아니고 개수가 숫자로 나오니까 계산이 그나마 좀 할만한데,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보면 알겠지만 공비가 분수고 그 항의 개수가 n개면 계산하기가 아주 많이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좀 빡센 거 보여줄게. 그리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는 일단 한 문제만 풀 거야. 알겠지? 한 문제만 풀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이 문제 풀이의 방법은 공비를 곱해 빼고 등비수를 묶어주고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제껴서 계산하고 마지막에 지수식 한번 간단해주고, 이 정도. 요 단계별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도 많아요. 내가 볼 때 한 확률상 한 뭐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정도만 있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근데 프린트를 나눠주거나 부교재를 쓴 학교는 그냥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시중 문제집엔 다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니네가 뭐 학교에서 많이 부교재를 사용한다 라든지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공비 분수. 오, 짜증나. 하지만 그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 가겠습니다.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는데 반드시 공비, 등비수열 쪽에 곱해라. 그럼 2분의 1 s가 여기 2분의 1 곱해주면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자,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고 그럼 마지막이 n 곱하기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이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건 동일하다.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은 계산이 안 되니까 제껴두고 나머지만 사선으로 계산하면 2분의 s. 자, 또 이렇게 보는 거야. 2분의 1 제곱이 2개 있었어. 근데 2분의 1 제곱 1개를 뺐어. 그 2분의 1의 제곱이 남겠지, 하나가. 이렇게 계산한 거야. 자, 니네가 너무 쓰느라 바빠서 잠깐 한번 텀을 두고 얘기를 해볼게. 그럼 그 다음 봐봐. 2분의 1의 세제곱 3개인데 2분의 1 세제곱 2개를 빼면 하나가 남겠지. 2분의 1의 세제곱이. 여기까지 계산됐다고. 그럼 이러한 원리가 얘까지 계산이 된다고. 똑같이 n승까지 된다고. 자,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제껴뒀었던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n 곱하기 2분의 1에 n 더하기 1승이다. 자, 이게 지금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 결과다. 그래서 얘는 등비설로 계산한다. 오, 야야 이거 봐. 얘 곱살이 낄 수 있네. 제일 앞으로 보내면 얘를 초항으로 볼 수 있네. 꼭 뭐 할 필요 없어. 나는 선생님 싫어요. 그럼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얘도 같이 저 앞으로 보내서 계산하는 게 낫겠다. 그럼 선생님 얘 한꺼번에 할게.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자꾸만 2분의 1을 곱하고 있고 신중히 대답해. 그 개수 몇 개일까요? n개지? n개지? 2분의 1의 1승부터 n까지니까 얘까지 같이 묶으면 저 앞으로 보내서 묶으면 n개 요거 2분의 1이거든. 2분의 1로 나눠라. 그럼 2를 곱해라. 그럼 얘가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1 빼기 2분의 1의 n승 빼기 n 곱하기 2분의 1의 n 더하기 1승. 사실 이거 뭐 이건 묶지 말자. 그냥 귀찮다. 이거 뭐 2분의 1의 n승으로 묶을 수 있긴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왼쪽에 s가 아니라 2분의 1 s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계산하자. 마무리 s는 그래서 2 빼기 2배의 2분의 1의 n승에 마이너스 2m에 2분의 1에 n 더하기 1승이라 써도 충분하긴 한데 조금만 이거 2분의 1 하나 약분되니까 그럼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이고 이거 하나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다.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자, 미지수인 경우도 잘 안 나오고 분수인 경우도 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온다면 이게 제일 더러운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문제 중에 하나만 할 건데 밑에 걸 해봐. 밑에 거 유제 23번만. 자, 예제 19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군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군수열은 각각의 항들의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을 져서 규칙을 좀 찾아줘야 돼. 그럼 얘를 과연 어떻게 그룹을 줘야 되느냐. 1개, 2개, 3개, 4개 묶으면 보통 규칙이 보여. 어디 보여? 어떤 숫자대로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될지를 좀 보이니? 그래서 얘를 우리는 평상 1군, 2군, 3군, 4군이라 하고 그 얘를 4군이라 하면 그건 이제 뭐 규칙이 얼추 좀 보이는 것 같아. 되겠냐?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네가 원하는 그 100번째 항이란 놈이 과연 몇 번째 군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네가 원하는 100번째 항이 과연 몇 번째 군에 속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얘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각 군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돼. 4군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야. 그럼 5군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야?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야? 55지.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어떤 뭐 표를 기억나요? 군항총이라 해서 자, 각각의 군의 번호와 그 군에 사용된 항의 개수와 거기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를 좀 노가다를 어차피 떼야 되는데 표로 만들어서 하면 좀 놀기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진행이 되다가 10군의 항의 개수 10개고 여기까지 사용된 개수는 55개다. 이게 빨라. 부등식 세우고 하지 마. 어차피 인수분해도 안 되는 부등식 어차피 마지막에 대입해야 되니까 부등식이나 방정 세우지 말고 노가다가 빠르다 그랬어. 그럼 11군은 11개? 그럼 여기까지 사용된 개수는 66개. 11 더해서. 그럼 12군은 12개? 그럼 여기까지 사용된 거 78개. 그럼 13군은 13개? 여기까지 사용된 거 91개?
그럼 14구는 14개, 그 여기까지 사용된 건 105개. 자, 내가 원하는 놈은 바로 14군 안에 있겠구나. 자, 이런 상황인 거야. 13군이 마지막 놈이 전체 수열의 91번째 항이었고 14군의 마지막 놈이 전체 수열의 105번째일 텐데 그럼 내가 궁금한 100번째 항은 뭐 여기서 찾는 것보다 여기부터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각 군의 마지막을 봐봐. 다 1로 끝나지? 1이겠지? 근데 앞으로 갈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 2씩 늘어나지? 그냥 앞으로 몇 칸 가야 돼? 5칸 가야 되지? 그럼 숫자는 얼마가 늘겠니? 10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11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원하는 놈이 과연 몇 군에 있을 것인가? 그럼 거기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는 몇 개인 것인가? 그래서 이런 다소 노가다인지 모르겠지만 군항총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규칙을 찾을 때는 한 줄 더 적어서 각 군이 갖고 있는 어떤 규칙들을 적어서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군항총?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각 군의 개수가 이렇게 되니까 상관없는데 개수가 막 1개, 3개, 5개, 7개 이게 늘어나는 경우들은 이런 표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군항총. 각각의 군에 몇 개 항이 있고 제일 핵심은 뭐야? 거기까지 몇 개를 사용했는가? 그 군까지 몇 개를 사용했는가? 그럼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보자고. 자, 볼게. 지금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10은 몇 번째 항에서 나오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항 개수 1개, 2개, 3개 묶으면 규칙이 보이냐? 규칙이 안 보여. 하나, 둘, 셋, 넷 묶으면 전혀 규칙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군수열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럼 얘를 몇 개씩 묶냐는 건데 1개, 2개, 3개, 4개 안 되잖아? 그럼 뭐 1개, 3개, 5개도 해보고 1개, 2개, 4개, 8개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물론 보자마자 눈치챈 사람도 많은데 그럼 선생님 얘는 1개, 3개, 5개, 7개 이렇게 묶어줘야 그 규칙이 보이네. 그럼 생각해봐. 문제에서 원하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10. 야, 4번째 군 정도야 규칙이 보여. 아, 얘가 4군이구나. 그러면 생각해봐. 10이 처음 나오는 건 몇 군이겠냐? 10군이겠지. 그럼 두 번째 10하고 세 번째 10은 11군에 나타나겠다? 그렇지 않겠냐? 뭐 그런 식의 이제 패턴인 건데. 그러면 10이 처음 나오는 건 10군이야, 10군이라고. 10군의 센터에 딱 하고 10이 이렇게 박혀 있을 거라고. 그럼 이게 전체에서 몇 번째 항인지를 지금 구해보려고 하지. 그럼 중요한 건 뭐다? 그 전까지 사용된 이 앞에 9군이 있을 텐데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용된 항의 개수가 몇 개일 것이냐. 1부터 9까지 합일까? 각 군에 사용된 원소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니까 다르겠지. 자, 봐. 각 군에 사용된 항의 개수가 1개, 3개, 5개, 7개, 일반항은 2K-1. 근데 9군까지 사용된 원소 개수를 구하려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를 계산하고 계산해보면 얼마가 된다? 8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왜? 홀수니까. 왜 몇 번 얘기했잖아. 왜? 1부터 시작하는 9개의 홀수의 합이니까 9의 제곱 81이지. 그러니까 이게 81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는 1이 82번째 항이야. 자,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값이 9만큼 늘었고 각 군을 보면 알겠지만 번호 하나 들 때마다 값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9개 늘었냐? 그럼 번호도 9개가 늘어야 되니까 전체 수열에서 91번째 항이 내가 원하는 10이겠구나. 그래서 각 군의 규칙들을 이렇게 또 찾아줄 필요가 있겠죠. 할만하니?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9번의 오른쪽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봤네요. 9번의 오른쪽 문제.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 꼭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올류해. 알겠지? 자, 필수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꼴은 좀 더 그 규칙을 찾기 편해. 야, 뭐야? 아, 아니구나. 체크되어 있는 거 그냥 거저 먹을 줄 알았는데. 자, 얘는 너무나 명백하게 분모가 뭐냐에 따라 그 규칙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는 밑에 있는 유제처럼 분모하고 분자의 합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밑에 있는 유제 중에 몇 번이 그렇던데. 분모하고 분자의 합이 일정한.
얘 아니고. 얘인가? 그러네. 28번 같은 경우는 얘 묶어보면 분모하고 분자의 합이 특정한 숫자로 같은 것들끼리 이제 규칙이 또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뭐 예제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분모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충분히 규칙을 따질 수 있는 4군을 생각해보자. 주의해. 4군은 분모가 5야. 4군은 분모가 4가 아니야. 4군은 분모가 5야. 헷갈리지 마. 이따가 물어볼 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첫 번째 문제. 얘 몇 군에 있을까? 101군에 있겠지? 101군이어야지 분모가 100이거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101군에 있단 말이야. 101군은 뭘로 시작하냐면 102분의 1로 시작하는데 그게 쭉쭉쭉 나열해다가 그럼 결국에 102분의 37이거든? 그럼 이게 과연 전체 수에서 가면 몇 번째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가 몇 개일 것인가? 100군까지 사용된 전체 원소 개수가 몇 개일 것인가?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각 군에 1개, 2개, 3개, 4개 사용이 되니까 그럼 100군까지 사용된 전체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0까지인 5050개가 사용이 됐고 그럼 이 수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건 5051번째. 그럼 분자가 36개 늘어났고 뒤로 가면 갈수록 1씩 증가하니까 번호도 그러면 36개 증가한 5087번째 원소가 내가 원하는 놈이구나. 전체 수열의 5087번째. 여기 찾는 거야. 그 패턴을 좀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건 몇 분일까? 그럼 거기까지 사용된 원소 개수가 몇 개일까?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자, 100번장은 무엇인가? 자, 군항총을 좀 노가다를 떼야 되는데 아까 썼지? 몇 분이야? 몇 분의 몇 번째야? 그러니까 몇 분의 몇 번째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간 13군이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알기로는 14군의 9번째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렇게 외우더라고. 이게 1개, 2개, 3개 내는 경우가 많고 문제에서 100군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100군은 그냥 14군의 9번째 그냥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개수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고 물어보는 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노가다를 그때그때마다 뛰는 게 맞는 거다. 알겠지? 하지만 14군의 9번째라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농담이고 진짜 농담이야. 야 100번째가 몇 군에 있을지 확인해야 돼.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라고?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라고? 55. 그럼 19는 10개고 55개 사용했어. 군항총. 11구는 11개고 66개 사용했고 12구는 12개고 78개 사용했고 자 13구는 13개고 91개 사용했고 자 14구는 14개고 몇 개? 105개를 사용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놈은 분명히 14군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14군의 마지막 놈이 105거든. 자 14군 분모 뭘까요? 14군 분모 뭘까요? 15겠지. 다 15로 끝나겠지. 근데 마지막을 보면은 분자가 각각의 마지막을 봐봐. 분자가 분모보다 1이 작단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14가 이게 105번째면 네가 궁금한 그 100번째란 놈은 5칸 풀어야 되고 분자는 점점 일씩 증가하니까 분자도 5개 감소한 15분의 9가 정답이 된다. 약분하지 않고 씁니다. 여기 다 약분 안 했기 때문에 약분은 하지 않고 씁니다. 자, 15분의 9가 내가 원하는 바로 100번째 항이구나. 이게 또 군수열이구나. 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수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는 분수열도 있거든. 몇 컴마면 같은 원리야. 분모 분자나 x좌표, y좌표나 그게 그거지. 자, 우리 교재 문제를 꼭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온류를 풀길 바랍니다. 온류가 좀 더 더럽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군수열 해야 되나? 막 선생님들 막 교무실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 군수열 하셨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냥 안 하려고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안 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어떡해. 진짜로. 작년 기출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분석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내 격엔 있었던 것 같아. 한두 학교는. 우리 학교가 아니길 빌어. 근데 그 낸 학교 선생님이 니네 학교로 정근 가면 나라에서 그런 거 좀 정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선행금지법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학원 10시까지 하는 것도 좀 웃겨. 그잖아. 10시 왜 10시까지 해 알지? 그 학생들의 건강 때문에 그 법안이 발의된 게 10시 넘어서까지 학원 하면 성장기 그 학생들이 너무 건강에 안 좋지 않느냐. 그게 다 자랐어 이미? 다 자랐는지 모르지. 근데 뭐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웃긴 건 막, 아니 근데 뭐 도장이나 이런 태권도장 이런 데는 10시 넘어서까지 하거든. 같은 교육 쪽이지만 이쪽은 그럼 그거는 뭐 운동이라서 빠주나?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 웃기더라고. 옛날에 근데 아니 근데 몰라 10시까지 하는 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조금밖에 못 하니까 좀 돈을 조금 버는 게 좀 짜증나기도 하는데 10시까지만 해도 그냥 되지 않나 요즘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모르겠어. 배가 불렀나? 배가 불렀나? 예전에 12시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제한이 없었거든. 아나 모르겠지만 제한이 없었어. 근데 그 제한이 처음 생긴 게 서울이야. 서울을 처음에 시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됐거든. 근데 웃긴 게 이제 서울은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계가 철저하게 쳐진 게 아니잖아. 길만 건너면 바로 경기도고. 그러니까 똑같은 대로변인데 여긴 경기도고 여긴 서울인데 있거든. 그 열심히 여긴 학원 닫아야 되는데 여긴 다 열렸어. 그 애들이 10시 끝나면 다 넘어가. 다 진짜로. 정말 다 여기 10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길 넘어가는 거야. 여긴 경기도니까 여기는 수업해. 새벽 막 1시까지 2시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 옛날엔 제한이 없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했을 때 제일 늦게까지 한 게 고3 애들 한 새벽 2시 반까지 해봤어. 새벽 2시 반까지 수업을. 다 안 졸아요? 고3 되면 애들이 보통 지가 알아서 수면 시간을 잘 조절을 해서 학교에 좀 쓸데없는 시간 열 때 좀 자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공부해야 될 때도 하고 해. 그럼 2시 반에 끝나면 셔틀이었거든. 그럼 엄마들이 이제 차 타고 학원 앞에 기다리고 있고 2시 반에 끝나면. 그럼 부모님이 차가 없거나 좀 힘든 경우는 그냥 선생님들이 태워다 주고 막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 집 근처 가는 방향에 살던 애들은 맨날 선생님 차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막 가면서 야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 걔네들이 아직까지 연락해. 연락하게 되더라고. 자, 표로 주어진 군수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숫자의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엔 이렇게 1, 3, 5, 7, 9, 11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원래 원칙은 얘네들을 각각의 군으로 인식을 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몇 개의 숫자를 좀 나열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두 번째 거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좀 서두르는 이유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나서 서두르는 이유가 개차수열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돼. 기억나 보이지? 개차수열이라는 개념이 물론 또 용어는 교육과정에 빠졌고 한데 저만식 문제 풀거나 아니면 다양한 응용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너무 노가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차수열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서두르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개차수열을 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문제만 보고 두 번째 문제 간단하게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이런 문제 하면 몇 개 더 써? 19야? 여기 얼마 같아? 21이겠지. 여기는 23, 30, 25, 그다음 27, 그다음 29, 그다음 31. 뭐 어디까지 쓰겠다는 건 아니야. 35, 그다음 37, 그다음 39, 41. 자 이렇게 좀 몇 개 수를 나열해봤거든.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문제가 궁금한 게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왼쪽에서 세 번째니까 얘거든. 근데 한번 내 맘대로 진짜 내 맘대로야. 이 라인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 얼마 더 했어? 6 더 했지. 얼마 더 했니? 8 더 했지. 얼마 더 했니? 10 더 했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얼마 더 하겠니? 12 더해서 47이겠지. 그 다음 얼마겠니? 14 더해서 50에 61이겠지. 정답 확인해보면 61.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이야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이야.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알겠지? 그럼 선생님 200일은 어떡하나요? 몇 개 더 써봐. 숫자가 금방 늘어나. 왜냐면 더하는 숫자가 등차가 아니라 그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이거의 일반항이 사실은 2차 함수가 돼버려. 왜냐면 1차식의 합 그럼 2차식이 되니까 금방 커진다고. 그럼 그 다음 숫자 해가지고 200을 그럼 찾아. 그럼 얘는 200일보다 작고 얘는 200일보다 크네? 그럼 이 라인 안에 200일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그럼 얘만 규칙이냐? 니 맘대로 다 규칙 있어? 여기 봐봐. 야, 심심해서 이거 봐봐. 규칙 보여? 1제곱, 3제곱, 5제곱? 그럼 여기는 아마 49. 여기 7제곱이니까 여기는 9제곱, 81. 그러니까 어느 라인으로 가나 다 규칙이 있는 거야. 더하기 4 했네? 더하기 6 했네? 더하기 8 했네? 더하기 10 했네? 와 신기하다. 그지? 어디로 가도 다. 어디로 가나 다 규칙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보고 내가 원하는 숫자가 근처에 있는지 찾아보고 뭐 이런 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겠지. 나올 가능성도 적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외전이죠. 이걸 정리할 때가 근데 참 애매하더라고. 이게 이 다음 쪽에 바로 귀납법이 나가서 그래서 앞에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할까라고 해도 이게 여유가 있나? 그래 그나마 87페이지. 자 그나마 87페이지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내용인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정의부터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 몇 가지 정도만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정리를 해 정리. 자 수학이라는 건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확인할게. 아마 선생님이랑 겨울방학 때 올류했던 친구들은 아마 올류해서 이미 적어놨을 텐데 따로 정리해보자고. 자 A n 더하기 1 빼기 A n이 B n일 때 자 어떤 두 수열 A n과 B n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 주어하고 목적어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B n을 A n의 개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N이 개차 수열이 아니라 BN이 개차 수열인 거예요. AN이 개차 수열이 아니라 BN이 개차 수열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 내가 n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를 B1이라 하겠다는 뜻이야. A는 수열이 있었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를 B1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놓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2 좀 정리를 다 미안. 좀 예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n 대신에 2 넣으면 이제 A3 빼기 A2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B2로 하고 그 다음에 A4 빼기 A3을 뭐라 하면 얘를 이제 B3라 하면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거지. 내가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확인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A1, A2, A3, A4라고 하는 이 수열에 대해서 나의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이를 B1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 나의 세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를 B2라고 할 거고 그럼 얘는 B3가 되는 거고 자 이래서 마지막에 뭐 대입하냐? n이 아니라 n-1을 대입해주면 n-1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an 빼기 an-1이 bn-1이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마지막에 an 그 앞에 있는 an-1 그럼 그 두 차례를 bn- 하겠다. 자 일단 이게 개차 수열이래. 이걸 왜 하냐 이거야. 왜? 얘네들을 더하면 사라져. 그럼 남는 게 an 빼기 a1에 오른쪽이 b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자 그래서 내가 규칙이 없는데 나의 각각의 차이들이 규칙이 있는 이런 경우에 나의 일반항을 구하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아니라 개차 수열을 갖는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넘겨서 A1 내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라 해서 내 밑에 있는 놈들 싹 다 모아서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AN이 나오는구나. 내가 뭘로 시작하는지 내 밑에 있는 놈을 싹 다 더해서 더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n-1개라는 건 중요해. 봐봐 5개면 이 사이에 4개가 오지. 5번째 항 하고 싶냐? 그럼 개차를 4개를 더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만 딱 2개 들고 오늘 한번 우리 일찍 끝내볼까? 자, 첫 번째 예제게. 야, A인이라는 수열을 나열을 해봤어. 규칙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 때문에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기 바르고. 그럼 2, 그 다음에 6, 12, 20, 30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지금부터 조사해 보려고 해. 근데 보면 알겠지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뭐야 하고 각각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오호라 나는 규칙이 없지만 내 밑에 친구는 규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의 규칙 K로 쓴다. 자, 이 K 더하기 2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공식 적용해서 나 2로 시작하는데 내 밑에 친구들의 규칙이 이렇게 되므로 내가 원하는 AN이 바로 어떻게 된다? 2로 시작하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자, 이 K 더하기 2라는 놈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암산 좀만 할게. 2되고 샤샤 숫자 빠라빠라빠라빠라면 n 빼기에다가 그 다음에 n 되고 그 다음에 2n 빼기 2가 돼서 계산해주면 풀만이 사라지고 쩌쩌쩌쩌쩌쩌 하면 n 제곱에 그다음 더하기 n이 되는구나. 검산해봐. n 대신에 1 넣으면 2 나오지? 2 넣으면 4 더하기 6 나오지? 3 넣으면 3 더하기 9인 10이 나오지? 검산까지.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일반항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군수열의 항들이 2차식이 되게 나오는 이유는 왜? 1차식의 합이니까 2차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빠졌지만 기억해 두라는 거. 알겠죠? 왜냐면 이걸 모르면 노가다 해야 되는데 알면 바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된다. 이건 내가 볼 때 다음 교육과정 때도 아마 설명할 것 같아 계속. 자, 그러면 이제 객차가 등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AN을 조사를 했더니 5, 7, 11, 19, 35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조사해보고 싶어. 근데 보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역수했는데 등차도 아니고 조화도 아니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조사해봤지. 개차를. 자, BN을 조사하니까 2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8 차이 나고 16 차이 나고 오호라. 개차 수열이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볼게. 어차피 개차가 등비인데 등비는 시그마를 안 쓰잖아. 등비에서 합공식 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바로 가도 되겠다? 나 5로 시작하는데 여기 봐. 요거 n-1개라는 것만 중요하거든. 그럼 개차가 등비가 되는 경우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갈게. AN이 5로 시작하는데 자, 이제 등비 세라 바로 갈게. 뭐로 시작하니? 등비 세열이 2로 시작하지. 공비 2지. 개수 n-1개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시그마를 안 거치고 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하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2의 n승에 호록호록 더하기 3 검산 n 대신에 1 넣으면 5 나오냐? 그럼 된 거야 솔직히.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반항이 된다. 자, 얘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개차 수열이라 한다. 그래서 그 우리 올류 과제 보면은 이제 수열의 합 있지? 나머지 다 풀면 되는 거야. 오늘 빼고 풀었던 나머지 중간중간에 있던 유형이랑 뒷부분에 있는 군수열과 개차 수열 부분을 전부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